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과일부터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면 무조건 해롭고, 해롭다면 아예 안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지요. 특히 한국에서는 과일은 당이 많으니까 나이 들면 멀리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몸에 들어오는 단맛을 무조건 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균형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포도당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뇌도 움직여야 하고 근육도 힘을 써야 하고 하루를 버티는 기본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당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느냐입니다. 오래된 보일러를 다루던 몸도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스위치를 한 번에 꺼버리듯 식단을 갑자기 바꿉니다. 과일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면 처음에는 잘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식사량은 줄었고, 과일도 안 먹었는데 자꾸 기운이 없고, 밥을 먹고도 머리가 맑지 않고, 오후가 되면 힘이 쭉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지럽고, 어떤 분은 식은땀이 나고, 어떤 분은 이유 없이 짜증이 늘기도 합니다. 혈당이 높아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급하게 제한하면서 몸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꽤 자주 봐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조심한 선택이었는데 방법이 지나치면 오히려 몸이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과일은 단순히 달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닙니다. 비타민, 수분, 식이섬유, 여러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은 혈당에 비교적 부담이 적고 어떤 과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방식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갈아서 마시느냐, 천천히 씹어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꽤 달라집니다. 그러니 과일을 전부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과일을 고르고 타이밍과 양을 조절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습관이 60대 이후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조용히 변하고 췌장과 근육의 역할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선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과일은 의외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어떤 과일은 비교적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일을 끊는 것이 답이 아니라 과일을 제대로 아는 것이 답입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을 아예 끊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를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과일들 가운데도 혈당을 생각하면 속도가 너무 빠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맛의 강도만이 아닙니다. 입에서는 덜 달게 느껴져도 몸 안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를 모르면 스스로는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수치가 흔들리고 몸은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박입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건 물 같은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에는 냉장고에 차갑게 넣어두었다가 식후에 한두 조각씩 먹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생각보다 혈당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싶는 부담도 적어서 몸이 천천히 처리할 틈 없이 금방 흡수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수박은 한 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시원하고 부담이 적다는 느낌 때문에 두 조각, 세 조각 이어지기 쉽고
그렇게 되면 조금만 먹었다는 기억과 달리 실제 섭취량은 꽤 많아집니다. 잘 익은 바나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껍질의 검은 점이 많아질 정도로 충분히 익은 바나나는 훨씬 달고 씹기도 편해서 어르신들이 간편식처럼 드시기 좋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익은 바나나는 몸에 빠르게 들어와 혈당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천천히 타야 할 난로에 마른 장작을 한꺼번에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열이 오르지만 그만큼 몸은 급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만 드시거나 식사를 대신에 바나나와 우유 정도로 가볍게 끝내는 습관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와 건포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는 한 알이 작고 먹기 편해서 얼마나 먹었는지 감각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사과는 한 개를 먹었는지 바로 보이지만 포도는 몇 송이 중 몇 알을 먹었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어 먹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당분을 꽤 많이 섭취한 경우가 흔합니다. 건포도는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빠진 만큼 단맛은 더 응축되고 양은 적어 보여도 몸에 들어가는 당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입이 심심할 때 견과류처럼 건포도를 집어먹는 습관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작고 가볍다고 해서 몸에도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과일을 갈아 마시면 더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씹기 불편한 부모님께도 주스로 드리면 좋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혈당을 생각하면 주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과일을 씹어 먹을 때는 치아가 한 번, 혀가 한 번, 위가 한 번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런데 갈아서 마시는 순간 그 브레이크가 크게 약해집니다. 마시는 속도도 빨라지고 포만감은 늦게 오며 과일 여러 개가 한 컵으로 압축되기까지 합니다. 사과 하나는 배가 부를 수 있어도 사과 두세 개의 분량이 들어간 주스는 몇 분 안에 마셔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은 급히 처리하느라 무리를 하게 됩니다. 췌장은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혈관은 반복되는 혈당의 출렁임을 견뎌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자꾸 쌓이면 단순히 숫자만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서서히 거칠어지고 딱딱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심장, 뇌, 신장, 눈처럼 예민한 기관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건강식인 줄 알고 오래 반복한 습관입니다. 그러니 과일을 무조건 멀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박, 너무 익은 바나나, 포도와 건포도, 그리고 과일 주스만큼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손이 가야 합니다.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달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너무 빠르게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비교적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할까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할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식탁 선택지가 갑자기 너무 좁아집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밋밋한 식사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몸을 지키는 식사는 두려움만으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래 가는 식사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그 이해의 핵심은 같은 과일이라도 몸에 들어오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잘 고르면 과일도 충분히 혈당 관리 안에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체리처럼 단맛은 있지만 혈당을 갑자기 밀어 올리지 않는 과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면 다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단맛의 인상과 몸의 반응이 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체리는 입안에서는 분명 달콤한 만족감을 주지만 무겁고 끈적하게 밀려오는 느낌이 적습니다. 그래서 식사 사이에 아주 소량, 천천히 먹으면 달콤한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당이 걱정된다고 해서 단맛 자체를 적처럼 여기다 보면 오히려 반동처럼 다른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과일은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몽이나 자몽과 비슷한 계열의 과일도 자주 언급됩니다. 이런 과일은 상큼하고 산뜻한 맛이 강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렵고 식후 입안을 정리하는 느낌도 줍니다. 몸이 당을 쓰는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혈당 관리 식단에서 자주 추천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꼭 덧붙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자몽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처럼 자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은 좋다더라만 듣고 습관처럼 먹기보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몸에 좋은 식품도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과와 배는 비교적 안정적인 선택으로 많이 꼽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단하고 아삭해서 빨리 먹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꽤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음식의 성분만이 아니라 먹는 속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과 한 조각, 배 한 조각을 먹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번 씹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와 장도 천천히 준비를 합니다. 마치 좁은 길로 차를 천천히 통과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꺼번에 몰아넣지 않으니 몸도 덜 놀라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식후에 입이 허전해서 과자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에 작은 사과 몇 조각이나 배를 천천히 드시는 방식은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물러서 손만 대도 으깨질 정도로 익은 복숭아보다 과육이 어느 정도 단단한 것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은 먹기 편한 대신 빠르게 넘어가고 몸도 그만큼 급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금 단단한 복숭아는 씹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소화도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일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 보다 그 과일이 어떤 속도로 몸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같은 복숭아라도 상태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일은 양이 많지 않아도 만족감이 있고 색이 진한 만큼 몸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분이 풍부한 편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혈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혈관을 오래 부드럽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도 숫자 하나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리류는 비교적 가볍게 즐기면서도 몸에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좋은 과일 목록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과 방식입니다. 사과가 좋다고 한 번에 한두 개씩 먹거나 블루베리가 좋다고 그릇 가득 담아 먹는다면 결국 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식의 함정은 늘 여기 있습니다.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만큼 좋은 음식도 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결국 혈당을 생각하는 과일 선택은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체리, 자몽, 사과, 배, 단단한 복숭아, 딸기, 블루베리처럼 비교적 편안한 과일을 알고 있으면 식탁이 훨씬 덜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과일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몸을 덜 흔들리게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고르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천천히 깎아 먹는 것과 갈아서 한 컵으로 마시는 것은 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종류만 따지다가 정작 더 중요한 이 차이를 놓칩니다. 혈당은 음식 이름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는 형태, 먹는 속도, 먹는 타이밍에 따라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생각하는 과일 습관은 무슨 과일을 먹을까에서 끝나면 반쪽짜리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먹을까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과일은 가능하면 원물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씹는 과정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입에서 여러 번 씹는 동안 침이 섞이고 위는 천천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식이섬유는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도록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과일을 씹어 먹는 과정은 몸 안의 브레이크를 켜는 일과 비슷합니다. 급하게 달려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속도를 줄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아서 마시면 이 브레이크가 약해집니다. 이미 잘게 부서진 상태로 빨리 넘어가고 포만감은 늦게 오며 생각보다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과일은 먹되 마시지 말고 씹어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무조건 더 건강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모든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장이 예민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껍질까지 드시기보다 깨끗이 씻은 뒤 필요하면 껍질을 벗기고 과육을 천천히 드시는 편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껍질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과일을 너무 빠르고 쉽게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일을 먹는 시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과일을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저녁 늦게 입이 심심할 때 간식처럼 드십니다. 또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일부터 먼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런 습관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복에는 몸이 예민해져 있어서 당이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고 밤늦게 먹는 과일은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와 너무 가깝게 먹는 것도 식후 혈당의 파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시간으로 자주 권하는 것이 식사 후 약 2시간 전후입니다. 왜 하필 2시간일까요?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은 한번 올라갑니다. 그 뒤 몸이 서서히 정리하면서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시점이 과일을 받아들이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시간입니다. 이미 식사로 인해 위와 장이 어느 정도 일을 시작한 상태이고 혈당도 가장 급격한 상승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분비는 도로 한가운데 차를 더 밀어 넣는 것보다 차가 조금 빠지고 흐름이 정리된 뒤에 합류하는 것이 덜 위험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식사량과 활동량, 약 복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반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원칙으로 보면 식사 직후나 공복보다는 식후 2시간쯤이 더 무난한 편입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결국 몸은 힘들어집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식사의 보조이지 무심코 많이 먹어도 되는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접시로 담아 놓고 먹기보다는 처음부터 양을 작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1개, 통째로 손에 들고 시작하면 끝까지 먹기 쉽지만 미리 적당량만 덜어 놓으면 속도도 조절되고 과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혈당의 출렁임도 훨씬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는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 또는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손이 계속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내 몸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감각이 흐려집니다.
과일은 가볍게 먹는 음식처럼 보여도 혈당을 생각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리듬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천천히, 작은 양으로, 원물 그대로,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지키는 식습관은 거창한 비법보다 이런 기본에서 갈립니다. 과일을 죄처럼 여기며 무조건 끊는 것도 답이 아니고, 건강식이라며 아무 때나 먹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몸은 극단보다 균형에 더 잘 반응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먹으면 충분히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면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바로 몸이 들어온 당을 직접 써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움직임, 즉 근육과 가벼운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만 조심하면 혈당 관리의 절반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지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몸에 들어온 당을 누가 처리하느냐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가장 든든하게 맡아주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처럼 큰 근육은 몸속에서 남는 당을 태워주는 커다란 난로와도 같습니다. 난로가 잘 살아있으면 들어온 연료가 적절히 소모되지만 난로가 약해지면 연료는 쌓이고 방 안 공기만 답답해집니다. 혈당도 비슷합니다. 근육이 충분히 움직이고 있어야 몸 안의 당이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먹어도, 조금 움직여도 몸이 알아서 정리해주는 폭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사는 예전처럼 하는데 활동량은 줄고, 다리 힘은 약해지고,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점점 들어온 당을 처리할 곳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배수로가 좁아진 집처럼 한꺼번에 몰린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양은 줄었는데 왜 혈당은 더 오를까 하고 의아해하시는데 바로 이 근육의 역할이 예전만 못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비교적 큰 근육이라 조금만 써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식후에 거창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근육을 가볍게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혈당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야 할 것 같고, 땀이 흠뻑 날 정도로 해야 할 것 같고, 무릎이 좋지 않으면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위한 움직임은 꼭 그렇게 무겁고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과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먹은 뒤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까지 왔다 갔다 하거나 베란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또는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단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몇 칸 오르내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겉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근육에게는 이제 당을 써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혈액 속에 머물던 에너지가 근육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식단만 붙잡고 스트레스를 받던 분들이 식후 10분 남짓의 가벼운 움직임을 생활화한 뒤 훨씬 편안해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 보기 전에 잠깐 걷기, 설거지 후 제자리 걸음하기,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앉았다 서기 같은 아주 소박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쌓이면 몸은 확실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혈당 관리에서 무서운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무관심입니다. 반대로 몸을 살리는 것도 거창한 결심보다 이런 작은 반복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과일을 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과격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면
오히려 숨이 차고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심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목적은 땀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입니다. 숨이 조금 편안하게 돌고 몸이 굳지 않도록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당 관리는 몸을 몰아붙이는 싸움이 아니라 몸과 협력하는 조절에 가깝습니다. 결국 과일을 먹는 문제도 혼자 떼어 놓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과일을 고르고 어떻게 먹고 언제 먹는지에 더해 그 뒤에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관리가 완성됩니다. 좋은 과일을 적당한 시간에 잘 먹고 그 뒤에 근육을 조금만 써주는 것, 이 단순한 연결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몸은 우리가 먹은 것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먹은 뒤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분명히 기억합니다.